가야금 앙상블 4개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는 우리나라의 가야금의 틀을 깨고 최초로 실리악의 개념을 심은 그런 파격적인 실리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여러 다양한 실험과 도전, 또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새로운 옷을 입고 많은 청중들에게 국악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국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아주 가시밭길 같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오늘의 창작을 하면서 더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야금 4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욱더 한국 음악, 한국의 상징적인 그런 가야금을 통해서 가야금의 미학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2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가야금 앙상블 4개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20년을 올곧하게 이끌어온 가야금 앙상블 4개 이태원, 양성환, 박영란, 정일련 작곡가의 신작 작품만을 위촉을 해서 만든 아주 신선한 충격의 음악회였습니다. 오늘은 이 창단 20주년 가야금 앙상블 4개를 이끌고 계시는 송정민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쌓이면 세월이 되고 세월이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음악사에, 우리 국악사에 작은 역사의 하나의 디딤돌이 만들어졌다. 이런 제가 평가를 감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단체를 이끌고 오시느라고 너무 많은 노고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가야금 앙상블 4개 리뷰를 보니까 찬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저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만들게 됐고,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요? 처음에 저희 99년도에 창단을 했는데요. 네. 98년도에 당시에 저희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었었는데 그랬어요? 그때 네. 이재숙 교수님께서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아시아 금교류회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첫 공연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학생들한테 비발디 4개를 편곡을 해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20년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때 이재숙 교수님이 네. 아이디어와 이런 걸 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학생들이었고 그냥 일회성 공연에서 끝이는 그런 한 곡만 하고 연주를 한 곡만 하고 끝나는 그런 공연이었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으시고 가야금으로 어떻게 이런 음색과 뭐 서양 음악까지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그냥 없어지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럼 팀을 한번 꾸려볼까 해서 만들어진 팀이 4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결합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공연 때마다 또 새로운 걸 내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메뉴를 정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야금 하면은 일반 분들께서는 옛날 악기, 전통 악기 이렇게 네.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사계는 처음 만들어졌던 것도 굉장히 전통이 아닌 서양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양 음악을 뭐 쫓아가자 이건 아니지만 이 시대의 음악을 한번 담아보자 라는 모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음악을 담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작곡가과 그리고 작곡가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의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가야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음악 성격에 따라서 가야금도 뭐
베이스 가야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전통 가야금, 25형 가야금, 다연금에서 전통 가야금부터 뭐 다연금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해보자 해서 많은 작곡가 분들께 위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금이라는 고정관념 틀에 네. 갇혀 있다가 네. 가야금이 새 옷을 입고 또 할 때마다 또 공연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네. 그 반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반 분들이 굉장히 듣기 편안해 하시는 그 음악들도 연주를 했지만 저희가 여러 작곡가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네. 음악들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가야금은 단순히 이렇게 뜯고 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악기 자체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음악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음향적인 면에서도 새롭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작곡가들이 아주 많은 작곡가들이 참여했죠. 네. 뭐 대표적인 작곡가 몇 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이성천 아, 선생님을 네네. 비롯해서 지금 네. 현재 뭐 이건용 선생님, 네. 임준희 선생님, 박영란 선생님, 뭐 네. 그리고 또 해외에 데이비드 에반 존스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독 작곡가 정일련 선생님, 뭐 그리고 현재 와서는 저희가 그 젊은 작곡가 분들에게도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작곡가 분들하고 일을 해왔죠. 그 외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셨는데 외국 여행도 많이 하셨죠. 투어 네, 콘서트 네, 같은 네, 게 네. 좀 인상적인 거 또 네. 반응 같은 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한 공연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외국 나갔었던 게 그 2001년에 월드컵 문화사절단으로 유럽 투어를 간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가야금 앙상블 4개만 간 게 아니고 다른 국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기도 했는데 그때 그 여러 유럽 나라들을 돌면서 우리 음악을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거기 관객분들의 반응이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르셨어요. 네.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끼고. 반응을 해주시고 박수도 좋으면은 박수리가 조금 더 크고 뭐 그 정도로 반응을 해주시고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관객분들이 그 매 곡마다 반응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에도 국악기 중에 여러 개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서양 음악에 말하면 바이올린처럼 네, 네. 대표적인 주자는 역시 가야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가야금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또 음반도 많이 냈죠. 네. 저희가 정규 앨범으로는 그 이렇게 사계 1집과 2집이 나왔고요. 그 네. 이후로는 사실 그 음반 시장의 그 세대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온라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음원을 녹음을 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들려드리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KTX 타면은 그렇죠. 가야금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야금 소리가 서양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독특하고 네. 음향적으로도 네. 독특하고 이러는데 그 조금 더 그래서 외국에서도 작곡가들이 곡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계량가야금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신데 네. 외국 작곡가 분들께서는 그 12연 전통가야금에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외국 네. 작곡가 분들께. 그랬더니 그 음들이 움직이는 거가 너무 재밌다고.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뜯고 왼손으로는 그 줄을 이렇게 농현, 농현, 식임새 네.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계속 변화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음들이 살아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음들이 없습니다. 근데 가야금으로도 그런 살아있는 음들과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곡을 지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 10연 창작 음악을 네. 10연 전통 가야금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리지널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악은 모르죠. 네.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걸 귀가 열리고 눈을 보니까 이건 보석 중에 보석이다. 다만 이 보석을 어떻게 가공해서 네. 현대인에게 맞게
디자인하느냐 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로 현대음악이다. 네. 세계에 이렇게 살아있는 현대음악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악보에 갇혀 있질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주자마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한 가능성을 가진 창조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국 작곡가들하고 작업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작년에 그 미국 산타크루즈 대학교에 계시는 데이비드 에반 존스 선생님께서 곡을 지어 주셨었는데요. 네. 저희한테 헌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12연 창작곡도 해주셨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25연 4대로 한 그런 곡도 만들어 주셨고 하는데요. 그 단순히 어떤 화성적인 음악보다는 확실히 그 가야금의 질감을 많이 살리는 네. 그러한 작품을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기를 다짐을 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있고, 제독 작곡가 정일련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분이시지만 이제 유럽에서 거의 낳고 자라셨었기 때문에 네. 훨씬 그 문화에 더 자연스러우시겠지만 그 국악에 대한 그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 후에 그 국악기에 딱 걸맞는 곡들을 많이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사계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들께서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야금 곡을 지어주시고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렇죠. 듯한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자에 뭐 임준희 작곡가의 그런 작품들도 보고 또 하와이 대학의 네. 오맥이라든지 그렇죠. 오스본 작곡가들 네네네. 작품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 국악하고 네. 푸른 눈이 보는 국악은 또 다른 거구나. 네, 너무 완전히 재밌어요.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신선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우리 걸 많이 그 사람들이 네, 뭐 네, 독일이든 뭐 러시아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악기를 가지고 네. 작품을 써줄 때 그럼요.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요즘 이제 젊은 작곡가들이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국악을 모르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을- 뭐 아카데미 같은 걸 하고 있나요? 그 학교들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사실 학제에서도 국악을 배우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클래스 몇 개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은 경험과 그 다작을 한 후에 좋은 곡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팀들이 좀 많아져서 그 같은 그 작곡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그 동네 아이들 오케스트라 네. 이거 뭐 전세 우리나라 다 퍼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야금은 어떻습니까? 대중화 측면에서? 가야금 같은 경우는 요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그런 거 수업이 합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가야금방송부 사계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어린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들의 학교를 찾아서 방문 음악회 같은 걸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일부 학생들이 이제 가야금 수업을 배워서 어떤 곡 알아요? 그러면 알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네. 그 이제 우리는 뭐 첼로나 바이올린은 악기가 네. 보급형 악기도 많잖아요. 네네. 이 가야금은 어떤가요? 가야금도 보급형 악기가 얼마나 있습니다. 하나요, 가격이? 또 배우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사실 가야금은 그 처음에 배우기는 가장 쉬운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줄만 잘 조율을 해놓으면 이렇게 음. 뜯기만 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아리랑 같은 경우는 뭐 몇 시간만 배워도 그래요?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제 왼손 주법도 배워야 네. 되고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해지고 그러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접하기가 가야금이 굉장히 좋지 좋은 않을까.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처음 합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우리나라 세종학당, 네. 근데 한글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또 케이팝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가야금이 그런 전 세계 지구촌에 네. 그 교육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나요? 아직 전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전 세계 가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예, 예.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지금 국악 교과에서 그렇게 방과후 그 학습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나요? 지방이나 학교들에서 그 아마추어 학생들을 위해서 네. 하는 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민요부터 뭐 조금 쉬운 창작 음악,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라서. 원하는 어떤 뭐 가요 이런 것도 연주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달리 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우리 국악을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학교 경험도 있으시죠? 네. 뭐 신나는 여행이라든지 네네네. 예,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공연들을 다녀보니까 사실 국악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이질적으로 우리나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어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방과 수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팀이 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악들을 연주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제 뭐 가야금은 옛날 악기 이런 생각보다 요즘 그건 음악도 하는구나, 네, 되게 네. 듣기가 예쁘고 좋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 청중들의 시장이 훨씬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돌아다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재숙 서울대 명예교수가 네. 이제 팜프렛에 쓴 네. 축사를 봤어요. 현대인의 음악적 욕구의 새로움과 불확실성에 도전을 했다. 네. 이런 이제 찬사를 주시고 또 이지영 교수는 1999년 발랄하고 신선했던 충격 새로운 연주 스타일의 아이콘이었다. 이로 인해서 사계가 우리 국악의 가야금의 수준을 몇 단계 수직 상승시켰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많은 롤 모델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사계 앞으로 새로운 역사 20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기로 하고 내년에는 어떤 구상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20년 동안 거의 평균 2년에 한 번 아니면 매년 그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만들어 왔던 곡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음원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싱글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 가야금을 알리는 그런 사절단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계가 이미 만드는 베스트 작품들, 좋은 작품들을 원하는 작곡가들이나 네. 또 연주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소통을 해서 악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지요? 그 작곡가분들과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부터 이제 그 암묵적으로 이게 음원까지 나갈 거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저희가 음원을 내고 그리고 그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 보면은 또 많은 후배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나 아니면 학교들에서도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고 또 그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곡가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을 해가면서 그 음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 모델이 돼서 네. 야, 나도 사계 같은 거 만들고 싶어. 네. 단체를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건 네. 안 보이는 네.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또 인내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사실 그 단체, 소수의 단체가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주자. 네, 그래서 연주자들의 이제 개인 사정들이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가장 큰 거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출산을 하고 하면서의 그런
그때는 약간 휴식기를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게 있고요. 네. 나머지는 뭐 그 그것도 음악 돈 하나를 문제 위해서 있잖아요. 네? 예산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 기금을 통해서 도움을 네. 받고 공연을 하고 아니면 여러 주변 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열정적인 저희 모습들을 보고 정말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공연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그 남성 사계는 없나요? 한번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매트본 백조의 호수처럼.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야금이 어느 특정 한계에 있지 않다.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악기로서의 만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야금을 가까이 생활 가까이로 하는 그런 생활 국악으로서도 그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음반 작업을 통해서 더 널리 더 높이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